여론조사들 좀 제가 또 해석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브리그 조사들이 이제 그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가지고 나온 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데에다가 의뢰해서 나온 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RN서치, MBN이 RN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게 있고, 아까 그 미디어 리서치라는 곳도 조사가 나왔죠.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면은 일단은 그 다 ARS 조사예요. 세 군데 다 ARS 조사하는 데들이고, 오마이뉴스가 지난 9일, 10일 날 성인 남녀 2031명 대상으로 응답률 5.2%인데요. 그 전체 지지율 역시 이제 다자구도에서는 이재명 후보 33.1, 이낙연 후보, 요건 이제 그 전체로 보면은 요걸 먼저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윤석열 후보가 26.3, 이재명 후보가 25.9, 이낙연 후보 12.9, 최재형 후보 6.1, 홍준표 후보 5.4, 추미애 후보 2.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1위, 이재명 2위, 이낙연 3위, 최재형 4위, 홍준표 5위, 추미애 6위입니다. 자, 요거 보시면은요. 결국 이제 333이네요. 네. 그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근데 이제 최재형 후보 그 국가가 그 개인의 삶을 왜 지켜야 하냐 이 발언으로 좀 이제 멀어진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의 부상 눈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추미애 후보의 부상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추이 보시면 윤석열 후보 지금 하향세예요. 네, 하향세고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살짝 떨어졌다 또 살짝 올라갔다가 근데 다만 요 추세선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그 인터뷰에서 요 유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그 이제 당내 경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그 6월 마지막 주 7월 들어가서 좀 반등을 했었다가 요게 좀 살짝 꺾였죠. 꺾여서 16에서 12까지 지금 빠졌는데 요 빠진 이유는 아마 이제 그 백제 발언이라든지 또 뭐 탄핵이 사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태도가 이제 좀 기점이 됐었던 것 같고 그 백제 발언이라든지 그 위에 여러 가지 뭐 경선 불복 발언 그러니까 후보가 한 건 아니고 캠프 내에서 나왔던 그런 발언들 때문에 좀 하락이 된 것 같아요. 그 최재형 후보 6.1, 홍준표 5.4, 추미애 2.9인데 민주당 안에 후보들에서 보면은 지금 오마이 52.6 나왔어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후보 52.6 나오고요. 이낙연 33.5, 박용진이 확 빠졌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메시지가 이제 정책들은 원래 이제 그 모병제라든지 뭐 의무군 복무제인가 뭐 그런 것들을 몇 가지를 던졌는데 지금 추미애 후보가 그 정책 아젠다들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이슈를 만들지 못해갖고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는 이게 쫙 빠졌습니다. 추미애 후보와 정세균 후보가 지금 이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부동층이 좀 많아요. 네, 부동층이 많은데 근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또 부동층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후보가 상당히 이제 그 큰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 거의 이제 80%를 지금 가져가고 있죠. 예.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층 앞으로 이제 여론조사 보실 때 전체 지지율 다자구도의 전체 지지율을 많이 보도를 하는데 더 중요한 게 민주당 지지층의 이 후보에 대한 지지예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50% 넘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요거 이제 여론조사 공정인데 여기도 비슷해요. 이재명 26.3, 윤석열 26.0, 이낙연 15.3, 최재형 6.9, 홍준표 4.7, 추미애 4.0, 유승민 2.6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요 지금 셋이 중요한데 지금 이제 거의 윤석열과 이재명은 그러니까는 윤석열 하락세면서 이재명 후보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12에서 한 15 정도 나오는데요. 요게 그 여론조사 공정이 8월 6일, 7일 조사되었고 응답자 1000명 조사가 됐어요. 근데 이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데가 예전에 그 뉴스타파에서 한번 그 MBC 쪽에서 한번 여기 다뤘었거든요. 이 회사 어떤 데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여기가 처음에 이제 그 정규제 TV랑 조사를 많이 했죠. 그래서 보수적인 성향이 굉장히 좀 강한 조사 회사였고 그때 그 뉴스타파 그 취재할 때 제가 좀 여러 가지 그
좀 도움을 많이 드렸어요. 여론조사 관련한 여러 가지 도움 드렸었고, 그래서 이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데가 그때 취재한 걸 결과가 좀 종교하는 분들하고 좀 뭔가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론조사 공정인데라는 곳은 좀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데일리안이 원래 RN서치랑 하다가, 이제 조사가 아무래도 좀 회사들을 여러 군데 좀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잘 안 하는 이 여론조사 공정하고 조사를 했는데요. 어쨌든 여론조사 공정은 그런 데라는 걸 좀 알으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도 일단 이재명, 윤석열은 거의 좀 오차범위 이내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MBN이 그 RN서치랑 조사를 했어요. RN서치가 1065명 대상으로 했고, 8월 9일, 10일, 11일 3일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윤석열 그 양자 대결에서 이제 드디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을 앞서는 조사가 나왔고요. 이 RN서치 조사로는 지금 처음 나왔어요. 네. 그리고 여권 대선 후보들 지지율 봤을 때 이재명 후보 34.1, 이낙연 후보 21.9, 추미애 후보 7.2, 박용진 5점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두 후보는 이렇게 있고요. 윤석열 후보 26.5, 홍준표 후보 16.5, 유승민 후보 10.6. 그래서 지금 RN서치가 약간 이제 좀 응답자 바이어스, 그러니까는 그 하우스 임팩트라고 약간 이제 보수 성향들이 조금 더 응답을 잘해주는 그런 하우스 이펙트 효과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윤석열이 1위긴 하지만 지금 20대 중반으로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많이 좀 올라와 있어요. 지난 조사 대비 한 3%포인트 정도 올라왔고, 유승민 후보도 한 4%포인트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 여기 우리 그 댓글에 김미연 소장 얘기한 RN서치가 이제 김미연 소장이시죠. 여성이에요. 여성 대표가 조사회사 하는 진짜 몇 안 되는 곳이죠. 지금 거의 예전에 포커스 리서치라는 데가 최정숙 대표님이 하셨는데, 이제 거기가 좀 회사가 어려워졌고, 그래서 저하고 여론조사 대표가 하는 곳이 저하고 이제 김미연 소장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조사하는 데는 이 두 군데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정치 쪽은 평론을 하니까 조사를 안 하는데,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조사를 좀 해서 발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RN서치는 정기 조사를 하고 있고, 우리 김미연 소장님은 프랑스에서 정치학을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뭐 공부를 좀 깊이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RN서치 조사를 보면은 지금 이제 이 두 후보가 양자 구도에서 좀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조사가 나온 상황이고요. 오차범위 이내지만. 그리고 여권 후보 조사 추이를 보면은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큰 폭 반등은 못하고 소폭으로 지금 약간의 반등이 이 진영 민주당 여권 후보 안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20.8 그리고 21.9 이런 상태고요. 이재명 후보가 34.7, 34.1. 그래서 7월 중순보다 이 격차가 지금 더 민주당 여권 후보들 안에서의 조사 문항을 보면은 더 벌어졌어요. 13.9, 12.2면은 이게 좁혀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추미애 후보, 박용진, 정세균, 김두관 후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순회 경선이 들어가면 추미애 후보가 다시 이때 9.5까지 갔었잖아요. 그리고 이때 추미애 후보가 후원금이 또 그렇게 막 10억 넘는 후원금 막 러쉬가 일어났었어요, 이때. 그래서 이때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여기를 좀 따돌리려는 전략을 좀 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좀 그런 전략을 펴면서 여기 좀 빠졌었는데, 이제 순회 경선 들어가서 첫 번째 순회가 이제 대구 경북에 있으니까요. 추미애 후보가 거기서 선전을 할지 좀, 그리고 1차 선거인단이 9월 12일인가, 1차 슈퍼위크 때 1차 선거인단 한 거의 70만 가까운 참여자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오픈이 되거든요. 근데 1차 순회 경선 참여자들이 요 시기에 많이 들어왔었어요. 요 시기에. 그래서 추미애 후보의 어떤 상승세와 그때 들어왔던
선거인단의 성향을 봤을 때 1차 슈퍼위크에서 추미애 후보가 좀 선전하지 않을까 그런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그 1차 선거인단의 좀 어떤 성향들을 추측을 해본다면 김두관 후보도 선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는 이게 이제 RN서치 조사예요. RN서치 MBN의 정기조사 그 추이인데 쭉 빠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많이 빠졌어요. 이 2위 후보하고 19.7% 차이였는데 10.1%포인트 차이로 지금 좁혀졌어요. 여기서는 지금 홍준표 후보가 이제 상당히 지금 그 상승세로 치고 올라오고 있죠. 예. 1차 점프가 이때 있었고, 쭉 있다가 다시 이제 3%포인트 상승했으니까, 여기 좀 더 빠지면 홍준표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의 상승세가 이제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예. 격차가 지금 거의 20%포인트 쭉 유지하다가 지금 절반으로 뚝 격차가 좁혀졌어요. 요게 이제 지금 계속 발언 실수를 하면은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돌고 돌아서 내가 후보가 될 거다라고 얘기한 게 이제 그런 흐름이에요. 자, 여기 RN서치 조사거든요. RN서치 조사를 제가 조금 중요하게 보는 게 일단은 그 김미연 소장님이 조사를 오랫동안 이 트래킹 조사를 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노하우가 좀 데이터가 안정성이 있어요. 거기가 오래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진영구도 민주당 여권 후보들의 조사에 대한 거를 봤는데 여권 후보는 이재명 후보, 민주당 후보들만 조사한 거예요. 34.1, 이낙연 후보 21.9, 추미애 후보 7.2, 지지 없음이 부동층이 한 25% 돼요. 근데 지금 연령별로 보면은 이낙연 후보가 20대에서 앞서요. 30대는 이재명 후보 앞서고 40대 이재명 후보가 많이 앞섭니다. 50대도 많이 앞서요. 그래서 연령별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이 40, 50대를 지금 꽉 쥐고 있다라는 거는 이분들이 굉장히 투표 참여율도 높고 또 정치 관여도도 높은 층이거든요. 요 30대, 3, 4, 50대 여기. 예. 여기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 같이 지금 네거티브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는 이유가 요 연령층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60대 이상에서도 꽤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가. 요거 지금 RN서치 조사예요. 예. 그리고 남성, 여성 성별로 봤을 때도 남성에서 굉장히 높아요. 이재명 후보가. 거의 40% 가까이 되고 있고, 여성층에서도 또 높습니다. 다만, 이제 성별 안으로 들어가서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성별에서 여성층도 아주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지역으로 봤을 때 서울, 경기 확실히 잡고 있고요. 지금 충청권에서 이낙연 후보 23.4, 이재명 후보 26.9, 강원, 제주에서 이재명 후보가 꽤 높습니다. 그다음에 부울경도 이재명 후보 높은데 TK 첫 번째 순회경선 발표하는 데서 이낙연 후보 21.8대 이재명 후보 23.6이에요. 그래서 지금 1차 순회경선 지역이 대전, 충청, 세종하고 대전, 충청, 충남북, 세종하고 대구, 경북하고 강원이 들어가거든요. 예, 여기서 지금 이낙연 후보하고 거의 지금 비슷한 흐름, 오차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전체 지지율 너무 안심하시면 안 될 것 같고 1차 순회 경선 지역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좀 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예.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 지역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는 이낙연 후보 29.7대 이재명 후보 50.7이에요. 무당파층 여기서 근데 지금 지지정당 없는 무당파층에서는 이낙연 후보, 이재명 후보가 27.1대 26.9거든요. 잘모름층 안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높지만 그래서 우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약간 여기 눈에 뭐가 좀 끼는 것 같아가지고 잠깐 좀 닦아낸 거였어요.
우리 구독자님들 참 따뜻한 마음이야.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제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 50% 넘는 조사들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고,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그런 조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충청하고, 대구 경북 쪽. 근데 다른 데 조사는 대구 경북은 이재명 후보가 많이 앞서요. 근데, 요, RN서치 조사에서는 여기가 두 군데가, 요 두 지역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하다. 예. 피곤할 때는 눈에 이물감이 생긴다고, 호해주고 싶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측은 여기 쪽을 조금 좀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지사직 사퇴, 요게 이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선관위원장이 사퇴 요거 얘기하셔가지고 얘기가 조금 논란이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찬성, 사퇴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높지만은 민주당 지지층은 사퇴를 반대하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경기도도 반반입니다. 찬성 의견 반, 반대 의견 반이에요. 찬성이 45.8, 반대가 43.3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재명 후보님이 좀 심사숙고는 해야 되겠고, 여론을 많이 좀 더 살펴야 되겠지만, 아마 이제 10월 초에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고 아마 12월 9일쯤 사퇴인데, 여러 가지 지금 지사직을 병행하면서 제약들이 좀 있다고도 본인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방 이동하는 거라든지 뭐 정책 하는 거에 제약이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 중간 어디쯤에서 아마 사퇴를 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집단 면역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11월쯤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단 면역과 관련한 정부의 어떤 입장이 정리될 그 즈음쯤에 지사직 사퇴도 한번 검토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가 지금 찬반이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사퇴를 빨리 하실 필요는 없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 주 여론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윤석열 캠프 같은 경우가 네거티브 전략으로 이제 선회를 할 거라고 해요. 오늘 10시 기사인데, 이재명 비판에 이제 총 공세를 퍼붓겠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본인의 지지율 하락의 어떤 대안을 이제 두 가지로 잡은 것 같아요. TV 토론은 최대한 안 한다. 그리고 이재명을 무조건 저격한다.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 기본 시리즈 가지고 네거티브를 할 수 없잖아요. 본인이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성남FC라든지 뭐 말은 기본주택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요거는 좀 어려운 거로 보여지고, 뭐 성남FC에서 이제 뭐 후원금 관련한 걸로 네거티브를 하겠다고 하니까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안에서 아쿠아리움 정당 안에서 고래와 돌고래와 멸치 돌고래와 멸치 꼴뚜기 다 있는데, 그걸로 보면은 토론을 최소한 2번에서 한 4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 안에 한 번 또 뭔가가 보여지겠죠. 예. 그래서 제 전망은 지금 민주당의 순회 경선을 앞둔 지역 판세나 이런 거를 이재명 측은 TK 중심으로 한번, TK와 충청. 근데 왜냐면 충북 같은 경우는 변재일 의원님이 이재명 후보 캠프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약간 지거나 아니면은 충청권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이 이렇게 엇비슷하게 다 나눠 가져갈 수가 있다. 그리고 권리당원과 선거인단은 이재명, 추미애, 김두관 이렇게 좀 많이 가져가는 흐름으로 나와서 1차는 한 5에서 한 8%포인트 정도 차이 나는 정도로 그렇게 갈 수가 있고, 요거는 2007년도에 이해찬 대표님이 후보로 나왔을 때 유시민 후보가 그때 이제 이해찬 대표님을 지지선언하면서 후보 사퇴를 했는데, 그 다음 경선 때 이해찬 후보님이 그 표를 받아가지고 정동영 후보를 강하게 추격하는 흐름을 보였었지만,
그 다음 순회지가 호남이었어요. 그래서 호남이 한 40%를 정동영 후보에게 올인을 하면서 추격세가 멀어지면서 정동영 후보가 결국에는 후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1차 슈퍼위크에서 이제 그 정도 5에서 한 8%포인트 정도 차이 나면은 호남에서 좀 경선을 재밌게 하려면 이재명과 이낙연 반분하는 흐름으로 갈 거고, 경선을 거기서 정리를 아마 하는 흐름으로 갈 거면 이재명 후보를 올인을 하고, 이재명 후보로 이제 더 많이 올인을 하고, 그리고 아마 이낙연 후보하고 의외로 또 박용진 후보를 밀어줄 수도 있어요. 박용진 후보가 아마 고향이 호남인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박용진 후보가 아마 그 고향이 호남일 거예요. 그래서 호남에서 약간 뭐 박용진도 밀어주고 정세균도 밀어주고 뭐 이렇게 가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차 수도권에 가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권이 그때는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올인이 되면서 이기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지그재그에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경선의 흐름을, 긴장을 놓치지 않고 가는 그런 흐름으로도 갈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호남이 이제 그렇게 갈지 어쩔지는 좀 봐야겠죠.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너무 방심하지 말고 지역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후보 사퇴, 그러니까는 지사직 사퇴는 검토할 필요는 없다. 지금 여론 나온 거 보면은 경기권이 47대 43 이렇게 나오니까 반반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사퇴를 한 집단 방역에 대한 정부 태도 입장을 보고 그 즈음에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다음 주부터 이제 민주당 순회 경선 들어가는데 국힘당의 컷오프에 신경 안 쓰고 이재명 후보를 계속 저격을 하면은 이재명 후보한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앞서 나가는 후보라는 또 역으로 그렇게 또 사람들에게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음 주를 좀 전망을 해보면 윤석열의 네거티브는 이재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호박꽃님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책글은 삼가해주세요. 근데 오늘은 벌레가 안 들어왔네요. 지금 보니까. 권리당원은 언제 투표하나요? 그거 제가 받은 게 있거든요. 받은 게 있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그거 일정 올려드릴게요. 근데 지금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요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걸 좀 홍보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일정을 보니까 일단 1차 슈퍼위크가 이게 지금 지역별로 보면은 대전 충남이 권리당원입니다. 대전 충남 권리당원 투표가 31일, 8월 31일에서 9월 1일이에요. 세종 충북은 9월 1일에서 9월 2일이고요. 대전 충남 권리당원은 9월 2일에서 3일이에요. 그리고 세종 충북이 그리고 대전 충남이 경선이 9월 4일 날 있거든요. 그리고 9월 5일 날 세종 충북 경선이 또 이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9월 12일 날 이제 이 결과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대구 경북은 권리당원 투표가 9월 7일 날 8일 날, 강원도는 9월 8일 날 9일 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는 자기 지역에 권역별 순회 경선이 있기 4일 전에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권리당원 투표가요. 민주당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핸드폰으로 권리당원들한테 이 전화가 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거기에 받아가지고 응답을 하는 게 인바운드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들어오는데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무슨 어디 휴가를 갔다라든지 그래서 당의 투표 전화번호를 못 받는 경우를 대비해서 또 날짜를 몇 개를 정해가지고 내가 어떤 번호를 줘요. 1588에 1588 전화번호를 알려줘요. 당에서. 그러면 못 받은 사람들은 권리당원인 경우에 내가 그 번호에다 전화를 해서 내가 거기다가 응답을 하는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보니까
그 자발적 ARS,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전화를 내가 당에서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투표하라고 하는 게 대전 충남이 31일 1일이고 권리당원 투표, 그리고 권리당원 강제가 2일 3일, 9월 2일 3일이 있고 세종 충북 1일 2일, 또 1일 2일 날 또 9월 3일 4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를 나중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게 좀 요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꼭 투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다시 올려드리는데, 그 순회 경선하는 그 날 4일 전에 권리당원 투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구 경북은 9월 7, 8일, 강원도는 9월 8, 9일. 또 이제 내가 그 받지 못한 경우에는 9월 9일 날, 10일 날, 강원도 9월 10일, 11일 날 이렇게 또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차 선거인달 ARS까지 해서 1차 선거인달 ARS가요. 이게 9월 12일 날 있다고 해요. 요거는 제가 일정을 한번 정확히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좀 선관위가 이런 거를 좀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9월 12일 날 1차 슈퍼위크가 발표가 됩니다. 네.